3, 2, 1. And action. 이거는 앞으로 이 소편에 대한 경향은 계속 모든 기획자들이 꿈꾸는 게 소편 얼마나 좋아. 말하자면 이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꿈꿀 수 있는 가장 그 핵심을 무엇을 보여줄 수 있는데 이제 궁금한 게 지금까지 이렇게 흥행이 많이 잘 됐던 한국 영화들을 보면은 사실 한국 영화 한국적인 것들이 다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또 한국 사회에서 어떤 재난 상황이 갑자기 터졌을 때 재난의 피해자, 피해자의 가족, 구조자, 그다음에 정부 관료 이 네 개의 상황이 항상 돌아가잖아요. 그 세월호 서사라고 할 수 있는 그 주제는 그건 것 같아. 결국에는 네가 그 안에서 평안을 참고 네가 거기서 사투를 벌여야 살아남을 수 있다. 창작하는 사람들에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들어가 있을 거고 영화를 보는 입장에서도 그 사건을 아프게 기억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계속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커지는 걸로 할까? 작게 시작해서? 그거를 이펙트로 넣는 게 아니고 사람이 하자. 사람이. 톡톡 영화 만담. 좀 똑바로 해. 알았어. 빨리 한번 가자. 좀. 형이 웃으면 어떡해. 톡톡 영화 만담. 그냥 하자. 아 야, 안 되겠다. 톡톡 영화 만담. 톡톡 영화만담. 톡톡 영화 만담. 톡톡 영화 만담. 네 안녕하십니까. 8월이 됐네요. 8월이 벌써 중순으로 치닫고 있네요. 이제 자기소개 안 합니까? 아 그런가. 예. 저 양반이 지금 정동진에서 뭐 잡수고 오셨나.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계의 늙지 않은 아저씨가 되고 싶은 엉클조입니다. 예, 저 18년차 김 기자입니다. 구피디입니다. 필요할 때 나타난 유반장입니다. 예, 정동진 단장한테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정동지에서 굿이라도 했습니까? 목소리가 쉬어서 왔어요. 여전히 재밌었나요? 뭐 우리가 18년 차인데 백김 기자도 있지만 18회가 됐어요. 근데 해마다 올해는 거의 운동장이 흙이 안 보일 정도로 의자와 돗자리와 모기장과 이런 게 가득 찼어요. 그래서 흙이 안 보여. 진짜 사람만 보이고 어디선가 연기는 피어나고 모기향 불이 피어나는데 예전에는 사람들 바깥에서 모기향을 피웠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모기향을 둘러싸고 있어. 그래서 사람들이 안 보일 정도고 또 올해 뭐 변영주 이혜영 감독이 또 주류 영화의 감독님들이 오셔서 그 사회를 보시고 독립영화에 대한 지지를 이제 표명하시고 그 정동인 독립영화제에 애정을 표현하고 또 우리가 첫날에 우리가 소개했던 여성영화제 상 받았던 못 함께하는이라는 영화 있었잖아요. 단편. 네. 그 감독이 우리 영화제 자원활동가 출신이었는데 이번에 정동진 독립영화제도 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초청받아서. 그렇죠. 그래서 첫날 거기는 이제 하루하루 투전을 해서 상을 주잖아요. 그걸로 유명하잖아요. 투전? 네. 깡통에다 동전을 넣어서 그 가장 많은 개수가 들어간 영화가 땡그랑 동전상. 동그랑 땡정상이 아니고 땡그랑 동전상이 장난지금 나라. 네. 그리고 이제 못 함께 하는데 이나영 감독이 그 영화에 나온 아버지와 그 아버지의 또 새 여친과 같이 오셨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새 여친이요. 영화에 출연하시는 그래서 그 땡그랑 동전상을 받고 영화 설정이 아니고 현실입니까? 현실 다큐멘터리예요. 다큐멘터리. 그 두 번째 날에는 그 문소리 감독이 또 땡그랑 동전상을 수상했어요. 최고의 감독? 네, 최고의 감독으로. 동전이 3,000개래. 내가 보기 못 들고 가 그거. 안 그래도 문자가 왔더라고요. 27만 원 네. 우와. 동전 3,000개. 상금으로 받았다고. 동전이 17만 원이나. 27만 원. 네. 그거 못 들고 가. 차 없으면 못 가져가. 야, 이거 뭐 악질 무슨 패스트푸드 주인이 월급 빌린 월급 줄 때 하는 10원짜리로 방식 주듯이. 아, 이거 관객들이 준 거예요. 관객들이. 그냥 말하자면 그리고 또 문소리 감독의 또 이 수상 소감이 멋졌어요. 예, 뭐라고 하셨나요? 아, 제가 오래전에 베니스 영화제 상 받을 때 성대모사 하지 말고 그냥. 상 받을 때 이후에 가장 기뻐요. 뭐 이러면서. 그 사람들이 작년에도 여배우들이라는 영화가 왔었는데 그 예전에도 봄사내라는 영화 틀고 그랬는데 그 나는 문소리 치고 왔는 줄 알았었어요 영화제에. 근데 올해 처음 온 거야. 근데 이제 거기는 또 안 오시면 상을 안 줘. 관객분들도 감독이 안 오면 투전을 안 해. 근데 대종상 스타일이군요.
안 오면 상을 안 해요. 아니 관객들이 투전을 안 한다고. 알았어요. 근데 영화가 딱 끝났는데 사람들이 아 문소리가 나오는 단편 영화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다가 감독으로 딱 이제 나오고 크레딧 딱 뜨니까 이러더니 이제 관심도가 훅 높아지면서 다른 독립영화 감독도 이제 피해를 받지 기대하고 있다가 문소리 주연의 문소리 감독인데 그 양반 거길 왜 가가지고 그 27만 원을 받아오고 그러는지 모르겠다. 아유, 그래서 되게 미안해하면서 그거 이상에 되는 돈을 그 동전이 아니라 수표로 후원금을 주고 갔다는 후일담을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미담 사례. 그리고 뭐 마지막 날에는 김인성 감독의 수요 기도회라는 영화 있거든요. 재밌죠, 아주. 네. 도박방지 협회에서 지원금 그렇죠. 받아서 찍은. 수요일 날 기도한다고 모여서 이제 화투 치다가 어떻게 망가지는지 이걸 이제 서정현 배우와 김세벽 배우가 나오는 건데 연기도 너무 좋고 그 어디 그런 공적 기관에서 그 지원해서 만든 영화로는 퀄리티가 상당히 높은 영화였어요. 그 세 편의 영화가 그 땡그랑 동전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영화인들이 자발적으로 찾아와서 정동진의 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방을 구하러 다니고 그리고 또 수많은 독립영화계에 이제 좀비들이 와서 밤부터 새벽까지 해변과 민박촌을 떠돌면서 그래서 좀 으스스한 분위기였겠네요. 영화제가. 근데 이 사람들이 또 낮에 바다에 둥둥 떠다니고 그랬어요. 이 독립영화 사람들이 착해가지고 물지는 않아. 그래서 정동진으로 들어오는 기차를 또 숙소에서 딱 찍어가지고 SNS에 올렸더니 아 저 기차에는 좀비가 없겠지 그랬더니 형이 술 먹으면 좀비가 되는 거 아닌가요? 정확하네요. 네. 그래서 요즘에 보니까 정말 뿌듯하고 그런 게 예전에 정동진에서 영화를 틀 때는 사람들이 영화 보러 와서 누구 나와요? 뭐 강원도 사투리로 영화 튼다고 그러더니 이게 다큐지 영화요? 뭐 이러고 이제 가시고 그랬는데 지금은 어떤 영화를 상영하는지 다 알고 오셔서 영화를 보고 또 일부러 동전을 바꿔서 투전을 하고 그리고 그 영화제 기념티 있잖아요. 그것도 다 입고 다니길래 난 자원활동가들이나 감독님들인 줄 알았는데 관객들이 와서 영화제가 동네 무료니까 분들이 로컬. 관객 아니죠. 다른 외지에서 오신 외지인들이 외지인들이. 오셔서 티를 구입해서 그걸 입고 다니면서 영화를 보고 영화제를 좋네. 즐기더라고요. 예, 분위기 되게 좋아졌어요. 사람들이 뭐 한 번 오면은 아마 다시 오게 되지 않을까. 그 T2X라지 있습니까? 뭐 나 그런 데 가면 맞는 티가 없어요. 왜 어디서 갑자기 티 투정을 하고 그래? 왜 항상 엑스라지. 아무튼 번창하는 정동인 독립영화제 그 잘 마무리했고 이게 또 야외에서 땡볕에 하는 영화제라 거의 노동영화제나 마찬가지예요. 모든 스태프과 자원활동가들이 흙바닥에서 뭐 무대를 만들고 뭐 이러면서 했는데 성공적으로 마친 것 같아서 기쁘고 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정동진 가 있는 동안 여러 막 흥행 지표들이 부글부글 하던데 그렇죠. 어땠나요? 모르는 척. 아니 안 봤어. 볼 시간이 없어. 뭐 통합전산망 들어갈 수가 없어. 클릭 3번만 하면 다 볼 수 있는 건데 이거를. 아 연상호 감독한테 문자도 못 보냈네. 일단 그 뭐죠 부산행이 1,000만 원을 했죠. 뉴스에 1,000만 원 했다는 나오더라고. 거에 다 예견됐던. 네. 처음 저는 컨셉을 들었을 때부터 야 이건 1,000만 깜이다 싶었는데 진짜 설국열차에 좀비가 탔다 뭐 이제 누가 그랬길래 야 이건 진짜 되겠다. 근데 진짜 뭐 예상대로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방공 영화인 일종의 그 21세기식 방공 영화인 네. 그 인천 상륙 작전이 500만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번에 이거 개봉 때 할 때도 이게 이제 명량 때부터 매년 여름 시즌에 그 애국주의적인 민족주의적인 그 해양 액션 전쟁 스펙트클 영화에 대한 관객층이 증명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 정말로 그 명량 뭐 연평해도 500만 정도 그렇죠. 했었죠. 네. 그리고 이 영화도 이제 500만 정도 하는데 이제 아마 흥행세가 좀 꺾이긴 할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그 다음 주에 개봉한 덕혜옹주 그리고 이번 주에 개봉할 국가대표 2. 국가대표 2와 이제 터널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흥행세 꺾이긴 하겠지만 이미 이제 어느 정도 소기의 목적은 달성을 했고 이 흥행세를 업고서 리암 니슨이라는 배우가 나오잖아요. 해외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는 이게 해외 시장에서도 국내 시장에서 어느 정도 흥행세가 있으면 그게 탄력을 받아서 가는 부분이 있는데
제작비의 거의 10분의 1 이상을 주고 10분의 1 적어도 10분의 1 주고 리암 니슨을 캐스팅했다면 그거보다 더 많다고 막 소문이 돌던데. 뭐더 많다는데 진짜 적어도 10분의 1인데 150억짜리 영화니까 한 30억은 받지 않았을까 그렇죠. 싶은데요. 20억에 30억을 하는데 이제 뭐 공식 발표가 없으니까 미국에서 한 7, 800만 불 받는 분이기 그렇죠. 때문에 한 3일 오시는 데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일단 500만이 넘었으니 뭐 소개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뭐 그다음에 이제 그런 추세가 그러니까 이 영화가 만약에 뭐 굳이 이념적으로 본다면 이제 약간 애국주의적 민족주의적 그런 부분이라면은 이번 주에 지난주에 개봉한 덕혜옹주가 그 부분을 많이 끌어안았어요. 그래서 이제 200만이 넘어갔죠. 그래서 이 영화의 흥행에 대해서 과연 될 것이냐. 그렇죠. 이러고 그 수사이드 스쿼드인가 그 영화가 이제 초반에 되게 세게 몰아쳤는데 이제 역시 DC는 안 된다. 네, 망했어요. 그래요? DC는 완전 망했어요. 포유러물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할 정도로 할리퀸만 남은 거죠. 사실은 그 여자 캐릭터만 남고 이제 사실은 좀 잘 안 돼가지고 주중에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이제 지금은 덕혜옹주가 주말 박스오피스 1위를 하면서 200만이 넘어갔죠. 그래서 이 영화에 대해서는 사실은 조금 시비가 있었어요. 역사적 팩트가 틀리지 않냐. 근데 이제 유명한 역사 이제 선생님 말에 의하면 7대3 정도다. 팩트가 7, 픽션 이상. 근데 이게 원래 권비정의 소설 자체가 원작이 소설인데 덕혜옹주라는 7대3 정도면 내가 보기에는 근래에 이 역사 영화 중에 이렇게 철저하게 꼼꼼하게 만든 영화가 없어요. 허준호 감독의. 그러니까 그거예요. 이 덕혜옹주가 진짜 항일 의지가 있었느냐. 사실은 현실적으로 없었어요. 근데 영화에서 좀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망명해서 뭐 임시정부 망명해서 뭐 저항한다 뭐. 근데 이제 소설에서는 그런 마음을 품은 거죠. 덕혜옹주가 그랬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그런 건데 충분히 영화에서 허용될 수 있는 픽션의 범위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되게 시비를 많이 걸었어요. 근데 내 생각은 그 영화에 대해서 역사적 픽션이라는 걸 다 밝히고 영화 처음에 그리고 역사 소설을 배경으로 했는데도 이렇게 역사적인 팩트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거는 근데 뭐 그렇게 따지면은 뭐 인천 상륙작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겠죠. 그게 모든 역사 영화는 다 그런데 네, 그게 뭐 메가더가 되게 실제로 그랬는지 그쵸. 그거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영화에서도 유독 그러는 거는 우리의 현실이 그러지 못해서 영화에서 그걸 기대하는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국정교과서라든가 친일파가 지금 막 친일파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러기 위안부에 대한 조속 협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 현실 정치에서 엉망이잖아요. 솔직히 거기에 시비가 너무 많고 그러니까 현실에서 이런 것들이 충족이 안 되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걸 다룬 영화에서나마 정말 어떤 역사적 팩트나 이런 부분이 살아 있기를 바라는 거기 영화에다 시비를 거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나는 그런 관객들에 대해서 비난할 생각은 없고 지금 현실이 대한민국 이러기 때문에 이 영화에 대해서 이런 좀 약간은 의외의 그런 이제 시비들이 개봉 초기에 있었지만 영화를 본 사람들은 다 이제 역시 그 손예진이라는 배우는 이제 보니까 이제 전도연이에요. 거의. 진짜요? 네, 전도연급에 가까워온 게 이제 아마 올해는 손예진이 여우조연상을 탈 텐데 여기저기서 예언하신 거네. 고민할 거야. 덕혜옹주로 줄까 비밀은 없다로 줄까 아마 이제 연기가 거의 뭐 어디 하나 빠지지 않는 그런 이제 놀라운 연기를 보여주고 허준호 감독이 그냥 헐렁한 멜로만 만드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멜로가 뭐 헐렁했나? 멜로가 단단했지. 근데 이제 한적한 멜로만 만드는 사람인 줄 알았다가 어디가 지금 멜로가 한적하다고 그래? 멜로가 치열한 게 어렵다니까.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그랬다가 사람들이 이게 그러니까 영화 보고 허준호가 만들었다는 사실에 새삼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허준호 감독이 드라마를 잘 만드는 사람이에요. 진짜 위험한 그거 관계. 위험한 관계 그게 한국에 성행은 안 됐지만 그거 보면 이렇게 드라마를 잘 짜는 사람이었구나 이런 것들이 확 느껴지거든요. 그게 위험한 게 이전에는 단 한 번도 그 세트에서 그렇게 100% 세트에서 찍은 적이 없었는데 세트로 들어가서 찍은 거였고 이번에도 다 이제 거의 다 세트 촬영이에요. 근데 세트 촬영이라는 건 역사물이고 그러면 이제 드라마나 이런 좀 양식화된 드라마 이런 것들이 강한 그런 장르가 될 수 있는데 거기도 굉장히 그 강점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허준호 감독의 탄탄한 드라마와 그리고 이제 의외로 박해일 캐릭터에 많이들 혹해갖고 옵니다. 덕혜옹주 보러 갔다가 박해일 캐릭터가 굉장히 멋있어요. 그러니까 참 올해 우리가 이제 상반기 결산도 했는데 영화가 올해 좀 약하지 않나 뭐 이런 이제 얘기들을 했잖아요. 언급할 영화가 많이 없다. 그리고 이제 유명한 감독들 뭐 아가씨나 곡성 얘기만 계속했는데 이제 요즘에 이런 흥행세를 보면 이제
현상들이 그 고예산 블록버스터들이 작품적으로도 평가를 받고 그렇죠. 또 흥행으로도 되고 쌍끌이 비평과 흥행의 양날을 이제 같이 가져가고 다른 영화들이 이제 오히려 그 주목을 못 받는 현상이 된 것 같고 작년에도 막 천만 영화가 두 편이 한꺼번에 나왔잖아요. 그렇죠. 올해는 부산행이 처음이긴 하지만 뭐 재밌는 현상 같아요. 근데 저는 올해는 한 편만 나오고 좀 많이 나눠 먹었으면 좋겠는 게 여름 시장이 이제 커져서 여름에 경험한 웬만한 영화들은 다 손익분기 좀 넘길 수 있어요. 굉장히 지금 5편 지금 뭐 거의 같은데 다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진짜 좀 해피하게 다들 나눠 먹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2편이 1,000만 했던 작년 여름보다 올해는 그냥 부산행 혼자 1,000만 하고 나머지 영화들도 이렇게 그냥 해피하게 400, 500, 600만 이렇게 손익분기 좀 넘기는 수준에서 다 이렇게 나눴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작년 여름에 명량이 너무 많이 가져가고 그다음에 해적이 가져가고 군도가 좀 가져가고 해무는 망하고 뭐 이런 식의 구도였잖아요. 이게 뭐 좀 그래요. 맨날 10,000명 얘기하다가 막 100만, 1,000만 막 얘기하니까 격세지감이야 나한테는. 감이 안 오죠. 그것도 숫자인가 싶구만. 극장 상황이 그렇고요. 일단 개봉작을 말씀을 드리면은 일본 영화가 하나 있어요. 그 노조키메. 뭔 뜻이냐면 엿보는 눈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원작자가 미치라 신조라고 한국에 되게 많은 소설이 번역돼 있어요. 뭐 흉가, 화가, 괴담의 집, 막 이런 이제 이런 10권 넘게 한국에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미치라 신조 원작의 그런 소설인데 감독인 미키 코이치로는 굉장히 낯설지만 일본에선 그 TV 시리즈 소름 시리즈로 유명한 사람이고 이게 하도 인기가 있어서 이제 극장판이 2012년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 미키 코이치로 감독의 노조키메라는 영화인데 그 제이호러들이 한동안 되게 뭐 조작들이 많은데 꽤 괜찮다는 그런 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일스 데이비스 재즈 뮤지션에 대한 영화인데요. 최근에 그 챗 베이커의 전기 이제 본투비 블루 에다 놓고 나오는 그 영화가 나도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드디어 개봉하는군요. 예, 이번에 이제 마일스 데이비스에 대한 얘기. 감독이 돈 치들 그 배우. 네, 아이언맨 시리즈의 워머신 그 사람이 이제 감독 겸 주연을 맡았어요. 네, 마일스 데이비스. 이 돈치들이 그 굉장히 할리우드에서 지적인 그런 감독, 그러니까 배우 겸 감독으로 이제 통하는 사람입니다. 그 영화 블록버스터에서는 뭐 이렇게 갑옷 입고 나오고 그러지만 굉장히 이렇게 지적인 그런 갑옷 입은 지식인이구만. 예, 뭐 양수 격장이라 할 수 있는 말도 안 된다. 그리고 드디어 스필버그 감독님 올해 70대신 감독님이 마이 리틀 자이언트 이 원작이 그 로알드 달 유명한 동화 작가죠. 그 찰리와 초콜릿 공장, 판타스틱 미스터 폭스, 제임스와 거대한 복숭아 뭐 이런 걸로 유명한 영화도 많이 되는데 로알드 달 원작이 한국에 이제 번역된 책 제목은 내 친구 꼬마 거인 그걸로 번역이 돼 있어요. 그거가 원작인 마이 리틀 자이언트인데 70 넘은 노인이 70세 노인이 동화 영화를 만든 거예요. 아이들을 위해서 자기 손주를 위해서 만든 거죠. 간단히 얘기하면 손주 세대를 위해서 그 깊이와 아름다움과 감동은 정말 대단합니다. 예. 평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한번 보십시오. 이거는 정말 조카나 뭐 이렇게 동네 애들은 좀 그렇죠. 동네 애들 데리고 가서 많이 보라고. 납치야 납치. 예. 인척 관계 있는 아이들 데리고 가서 한번 이렇게 여름에 보여주면 좋을 그런 영화입니다. 할만한 사람 없냐? 선수가 없다 선수가. 한국에서 선수할 생각 없습니다. 아이스 하키? 자, 우리 선수들 다 모였나? 아 이거 어떻게 입어? 아우 진짜. 뭐 냄새가 나봤자 얼마나 난다고. 니들이 국가를 대표한다는 게 말이 되니? 니들은 병풍이야 병풍. 우리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우리가 지금 왜 져? 같이 가자. 쓸어버리자. 대한민국 일어나야 됩니다. 국가대표 2 이거는 이제 김용화 감독의 국가대표 2를 그 슈퍼스타 감상을 만들었던 김종현 감독이 이제 만들었죠. 이 둘은
그 김용화 감독과 김정현 감독이 중앙대 선후배 관계이기도 하고 한때 같은 사무실에 있기도 했었던 그때 제가 놀러 가기도 했었던 그런 이제 그 디렉터스라는 그 영화사를 차렸을 때 아마 김정현 감독이 김용화 감독과 같이 작업하고 그랬던 걸 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준비한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이제 국가대표 2가 나왔는데 우리 다 봤죠 4명. 네, 봤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드라마 파트에는 별점 하나. 그다음에 운동 그 경기 장면엔 별점 5개. 그래서 과연 이렇게 한 영화에서 이렇게 큰 수준 차가 날 수 있는가 놀랄 정도로 좀 그쵸. 편차가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경기 장면 때문에 돈은 아깝지 않다. 그렇지. 네, 왜냐면 경기 장면이 너무너무 훌륭했어요. 홍경표 촬영 감독의. 네. 그래서 정말 그 뭐라 그래야 되지 그 아이스하키라는 종목도 잘 선택한 것 같아. 왜냐면 이게 기본적으로 그 보호장구를 하고 스피드함을 잡았을 때 거의 남녀의 기량차가 거의 안 그렇죠. 느껴지고 네, 맞아요. 그냥 그 스피드와 얼음과 그 경기의 그 박진감만 남기 때문에 저는 되게 굉장히 재미있게 봤어요. 그리고 이게 많이 가리니까 대역 쓰기도 좋아. 그렇지 많이 가리니까 그렇지. 얼굴이 안 보이니까 그렇지. 대역 다 쓰기 좋지. 꽁꽁 싸매고 나와야 되잖아. 탁 쳐주면 정말 잘 찍어. 경기 장면은. 정말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팍팍 거의 막 카메라가 무슨 고프로라고 그러나 약간 그런 느낌도 나는 막 이제 굉장하더라. 그러니까 그 전까지 뭐 헐렁해 그러다가 갑자기 눈이 번쩍 뜨이면서 그렇죠. 경기가 시작되면 저 시사 볼 때는 막 골 들어가니까 박수 치시고 그랬어요. 관객분들은. 골막 박수 치고. 사운드도 되게 좋아요. 그 경기 장면 사운드가 맞아. 이게 그 얼음을 지치는 촥촥 하는 그거랑 그 다음에 이 장구 퍽퍽을 치는 그 퍽 소리와 그 다음에 엔딩 있고 그 그쵸. 벽에 딱 부딪힌다는 게 그치. 그래서 촥촥촥 퍽퍽 팡 하면서 이게 딱 가는 아주 최고 괜찮은 스포츠라니까 영화를 만들기. 원래 외국에는 아이스하키 영화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예. 많죠. 난 몰랐는데 우리나라에도 퍽이라는 스포츠 드라마가 있었더라고. 아 그래? 어제였나 런닝맨 보니까 국가대표 2 배우들이 나와서 이제 홍보차 나왔는데 거기서 이제 막 그 하는데 이강수가 퍽이라는 드라마에 출연한 적이 있대. 그래서 좀 할 줄 안다 뭐 이렇게만 나왔는데 제목이 되게 위험해. 퍽이 뭐야 퍽이. 어쨌든 그 봤던 스포츠 장면 중에 정말 명장면. 정말 명장면이지. 정말 놀란 거는 정말 대놓고 그 1편의 주제가를 그냥 막 써버리는 전혀 바꾸지 않고 그냥 그대로 갖다 트는 편곡 이런 거 없이 뭐 뒷얘기를 취재해봐야겠지만 이것을 시도해보려고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이것만 한 게 없다. 정말 이게 고양된 느낌의 그치 그 그 노래 주제가는 정말 클래식하이의 네. 노래잖아요. 호란. 호랑이랑 알렉스. 근데 그 진짜 손에 손잡고 수준으로 들으면 막 그치. 가슴이 벅차오르고. 그렇지. 참 이게 정말 독특한 영화다. 그러니까 마치 2명이 연출한다. 감독이 2명이었나라고 이렇게 나중에 아니 같은 감독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다르게 할 거는 수 있어? 처음에 네. 처음에 드라마를 이제 그 고양을 시킬 때 어떤 상황들을 만들어 놓고 하잖아요. 이 뭐 전형적인 플롯인데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어떤 뭐 과정을 위해서 그치. 모이잖아요. 아주 전형적이죠. 예. 사실. 아이스하키에 이를테면 뭐 피겨 스케이팅 하는 사람, 스피드 스케이팅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그리고 뭐 예전에 국가대표였지만 별로 잘 못 그리고 나가는 기본적으로 루저. 감독, 그러니까 루저에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데 전형적으로 좀 이상해. 그러니까 이제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저렇게 연습해서 어떻게 나가려고 그러지 시합에 이 정도로 이렇게 연습 장면도 되게 허술하고 막 그래요. 그러다가 맞아요. 나갔는데 되게 잘해. 스포츠 장면만을 위해서 어떤 구성된 그러니까 그 제작진이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그 이제 속편을 얘기해야 되는데 이게 국가대표 2잖아요. 그러니까 국가대표가 라는 영화가 엄청나게 성공을 했고 근데 그 국가대표 1보다 새로운 드라마를 만들기는 좀 쉽지 않고 쉽지 않지. 그러면 거기에 맞는 드라마의 외양만 따와서 그 전에 남자 주인공들이었다면은 지금 여성제 아이스하커들을 모아서 근데 그분들을 아이스하키 연습을 했다고 이제 배우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게 되게 어렵잖아요. 스케이트부터 배워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하기가 어렵고 그럼 거기에 맞는 이제 배우들을 모아서 그 과정이 좀 헐겁더라도 자신 있었던 것 같아. 스포츠 장면을 어떻게 찍고 배역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좀 링크의 구성을 짜놓고 그 홍경표 촬영 감독의 카메라 앵글이라든가 그분은 원래 곡성의 그것까지 예. 상들여야 돼 이분들. 그런 그 정말 그러네. 진짜.
헐리우드 영화의 그 스포츠 장면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장면들을 연출해놨잖아요. 거기에 되게 자신이 있었기 끈적 때문에 없어요, 기술적으로. 앞에 어떤 드라마의 헐거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는 제작진들이 그걸 모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이게 좀 이상하다. 배우들도 그렇고. 근데 그걸 상쇄시킬 수 있는 어떤 자신감이 있지 않았나 싶고 또 드라마적으로 보면 상당히 또 심파잖아요. 다 울잖아. 다 심파죠. 엄청 심파. 전 안 울려고 또 막 그 사이코 인정하느냐고. 거기 이제 안 울려고 막 이러는데 작가 중에 한 명이 이제 화장하는 줄 알았어. 다 울더라고. 저도 울었어요. 유반장 너무 코 커. 코 너무 커. 너무 눈물이 나서. 아니 근데 이게 음악도 그렇고 비염을 치료하고 가더라고. 사운드도 그런데 이건 좀 색다른 경험이었을 테면 드라마 그 스포츠 장면이 끝나고 그 후일담을 얘기하면 사람들이 눈물을 쏟게 만드는데 스포츠를 하고 있는데 그 게임장 안에서 링크 안에서 눈물을 쏟아내게 만들잖아요. 맞아요. 그 장면 그 어떤 이건 뭐 얘기해도 되나? 안 돼. 어떤 안 돼. 안 돼. 지금 밝혀지지 않은 배우가 딱 나오는 순간 사람들이 다 무너지는 이게 남북 관계 얘기고 이 작가 중에 한 명 유영아 작가라고 계신데 7번 방의 선물. 그분이 코리아를 쓴 분이에요. 코리아. 그러니까 나는 영화 보면서 그 크레딧 보면서 유영아 작가를 보면서 저랑도 이제 개인적으로 조금 아는데 코리아는 그렇게 또 흥행이 되진 않았죠. 그런데 그래도 그것도 이제 아주 빠지진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이제 약간 그런 구조를 사용했는데 딱 그게 연상이 됐어요. 그 이름을 보면서 그분은 국가대표팀 전문 그 작가님이구나. 그런 쪽에는 굉장히 재능이 있는 분이에요. 그런 이제 눈물을 만들어내는 구조를 아주 어색하지 않게 약간 심파성이지만 심파라는 건 다 알지만 심파죠. 근데 강력하더라고 생각보다. 강력해서 강력하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근데 후배가 페북에 펑펑 울다 나왔네. 그래서 후배 기자 그래서 그렇게 눈물이 많은 애가 아닌데 진짜? 그리고 봤는데 막판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뭐 속편의 서사인데 우리가 속편을 좀 더 우리가 얘기를 하려다가 사실은 한국 영화에는 유독 속편이 별로 없는 편이잖아요. 그 이유가 뭔 것 같아요? 생각이 되시죠? 그렇게도 생각이 되시죠? 멘트 짠 것 같아요 지금 둘이. 네, 근데 제가 예전에 이제 뭐 하면서 조사를 해본 바가 있는데 아주 없진 않아요. 아니, 아주 없다고 그러지 않고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지. 80년대 굉장히 많았어요. 에로 영화. 또 무슨 또 산딸기 에마부인 얘기하지 말고. 또 에마부인 1, 2, 3, 4 그런데 매춘 1, 2, 3. 12. 또 이거 근데 하려고. 60년대 이렇게 산업적으로 한국 영화가 되게 황금기 때는 속편이 꽤 많이 만들어졌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어떤 드라마가 이제 다 멜로디 그 당시에 성공을 해. 그러면은 무슨 미워도 다시 한번. 사랑하는 사람. 아니 그런 거는 연결이 되는데 어떤 거는 속 사랑하는 사람아. 형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서 형. 그러면 형 속 이렇게 계획이 돼. 내용이 아무 연관이 없어요. 제작사만 제목만 갖고 따오는구나. 그리고 이제 그냥 형이라는 드라마에 나왔던 감독도 달라. 그리고 주연 배우만 같아. 그렇게 나와요. 그렇게 신영규 선생이 나와 두 편에 좀 내용이나 이런 건 전혀 연결성이 없죠. 근데 그냥 형 속 그리고 그냥 그것도 뭐 형에 대한 얘기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가는 건데, 그 이제 어떤 연결성 없는 게 사실 이제 한국의 속편 영화의 좀 문제긴 하죠. 그리고 프랜차이즈 개념이 아니니까 할리우드 같은. 근데 이게 실제 보면 연결성의 핵심은 배우잖아요. 네, 그런 그러니까 것도 없죠. 외국 영화의 그 예를 들어서 인디아나 존스에서 해리슨 포드. 해리슨 포드가 빠지면 우리가 인디아나 존스라고 그렇죠. 얘기 못 하듯이 그 배우가 핵심인데 이번 국가대표 2를 보면 재밌는 게 네? 완전히 말도 안 했는데 아니 2를 보면 재밌는 게 그 조진웅 씨가 그 국가대표 1이 나왔던 게 해설자. 그쵸 해설자로 거기 나와서 굉장히 그 인상 깊은 감초 연기를 보여줬잖아요. 왜냐면 거기 그 장면만 나오거든요. 그 당시 조진웅 씨는 그러니까 거의 무명에 가까운 조연 연기자였는데 불과 한 7, 8년 sa이에 지금 이제 속편이 나왔는데 조진웅 씨는 이제 이미 이전에 조진웅 씨가 아니잖아요. 제스타지. 그러니까 뭐 개런티부터 시작해서 지금 뭐 그러니까 이 배우의 이 변화를 보면 그때 조진웅 씨와 지금 조진웅 씨를 보면 그때 그 배우들이 지금 이제 캐스팅 못하는 거지 말하자면. 그러네. 네, 그럼 두 속편의 연결고리는 이제 조진웅. 그렇지. 주연도 아니고 뭐 얘기도 아니고. 조진웅 씨가 그 어떤 그 희미한 배성재 아나운서랑 그렇죠. 그랬던 것 같아요. 뭐 남자 스포츠가 여자 스포츠로 바뀌었으니까 뭐 아이스, 뭐 스노우 이거는 같지만 동계 스포츠라는 건 같지만 어쨌든 뭐 올해 이제 동계올림픽 있고 그래서 뭐 좀 막 그것도 얘기 그렇고 나오니까. 그것도 그렇고 그 실제 조만간 그렇게 있으니까. 국가대표팀이 하나밖에 없고 일반 아마추어도 쉽게
국가대표가 될 수 있는 경기 중에 하나가 이제 말하자면 뭐 그 스키 점프, 아이스하키, 그다음에 또 유명한 거 있잖아요. 컬링. 네, 컬링으로도 사실 오래전부터 그 영화 기획이 많이 됐었어요. 왜냐면 그게 재밌잖아. 그래갖고 맞아요. 뭐 예를 들면 이창정이 뭐 한다는 얘기도 있었고 많았어요. 막 한꺼번에 한 번에 두 편 양쪽에서 막 두 편씩 기획되기도 하고 그래서 막 청소 진짜 잘하는 무슨 청소부 출신의 국가대표 막 이래서 막 싹 막 쓸고 막 이런 식의 씬도 있고 그랬었던 것 같아 기억에. 좀 얄팍하다. 좀 조금 얄팍한데 그 청소 잘하는 근데 애가 그때 생각하면 재밌잖아. 그래서 어쨌든 근데 컬링보다는 박진감 있는 그렇죠. 아이스하키로 선택을 한 것 같아 보니까. 컬링 예술 영화죠. 타르코프스키지 뭐. 독립영화지 독립영화. 막 용태꾸로 찍어야 될까요? 또 막 공이 그 느리게 가는 과정을. 그렇군요. 속편이 또 타짜죠 최근에 뭐 연속으로 나왔던 거는. 타짜. 그리고 딱 제대로 된 이제 속편의 가능성을 보여줬던 건 90년대 투캅스. 그렇죠. 투캅스 93년 그다음 투캅스 2가 이제 그의 흥행 1위 하면서 작품성과 상관없이 굉장히 이렇게 큰 원은 재미 굉장히 있었는데 2에 좀 욕을 많이 먹었고 3는 김상진 감독이 연출했었는데 이제 사실은 문매를 맞았죠. 그래서 이제 폴가 나오지 않고 절치부심 그때 나온 게 이제 공공의 적. 어떻게 보면은 그 연장선상에 있죠. 그러니까 그리고 요즘에 이제 최근에 그 두포졸이라는 거를 그러니까 두포졸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 좀 얘기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강우석 감독이 고산자 대동여지도로 이제 넘어가셔서 이제 그걸 완성하셨는데 두포졸 굉장히 기대했었는데 그러게. 예, 좀 안타깝게 투캅스 됐죠. 조선판. 그리고 그러고 보니까 있다 정말. 조선 명탐정. 아니야 그 전에 가문의 영광 시리즈. 가문의 영광 시리즈. 조폭마누라 이제 시리즈 조폭 시리즈 있었죠. 그 시리즈. 네, 그 다음에 이제 90년대는 그 아까 투캅스 시리즈 있었고 그 다음에 장군의 아들 시리즈 90년부터 이어졌던 4까지. 맞아. 3까지 나왔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때 이제 1화가 원이 너무 성공하니까 이태원 사장님이 임권택 감독님한테 이거 속편을 안 만들 이유가 없잖아요. 정말 만들기 싫었대요 감독님이. 근데 자꾸 해서 이제 2까지 만든 거예요. 3편도 또 하자고 그래서 이건 진짜 내가 안 한다. 근데 안 한다 하다가 이제 어떻게 구슬려 보니까 현장에 와 계시더라. 내가 안 한다고 하면서 말하면서 어느 순간 현장에 내가 서 있더라. 이제 감독님한테 직접 들은 얘기인데 나 정말 안 하려고 했어요. 막 이러면서 안 한다고 하다 보니 내가 서 있었어요 현장에. 막 이렇게 임권택 감독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80년대에는 이제 그 에마 부인 시리즈와 함께 에로 쪽의 에마 부인 시리즈 산딸기 뭐 매춘 뽕 매춘 이런 게 어우동 어울 우동 그렇죠. 그 깜동이라고 맞아 깜동 같은 시리즈는 아닌데 그런데 이제 고래사냥 시리즈가 이제 있었죠. 그리고 공포의 외인구단 그것도 2편까지 나왔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또 흥행 감독들의 이런 시리즈들이 있었고 그러면 이제 90년대 하면은 이제 장군의 아들 뭐 그다음에 이제 80년대 하면은 야마 부인과 고래사냥 뭐 이 정도가 있다고 할 수가 있고 뭐 70년대 호스티스 영화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얄개 시리즈, 고교 얄개, 뭔 얄개, 뭐 여고 얄개, 그다음에 이제 진짜 시리즈, 진짜 미안해, 진짜 잊지 마, 진짜 좋아해, 진짜 사랑해, 진짜 짜증 나죠, 진짜. 그리고 오양의 아파트, 26 곱하기 365는 0 이런 호스티스 영화들 이것도 다 속편까지 나왔던. 네, 그런 영화들입니다. 그리고 70년대 빼놓을 수 없는 게 이제 김두한 시리즈가 있어요. 김두한 시리즈. 이대근이 뽕 전에 출연했던 게 이제 김두한 시리즈. 여기에서 이제 나오고. 그러니까 뭐 옛날 것까지 다 하면은 그게 바뀌었잖아요. 속편을 만드는 이유가 바뀌었는데. 그 무슨 그 최근에 보면 뭐 심야하는 라디오 보면 어떤 되게 목소리 구수한 DJ가 나이 드신 DJ가 옛날 얘기해주는 그 라디오 프로 알아 혹시? 알아 나. 김성원. 네. 그거 듣는 것 같아. 김 기자님 옛날 얘기. 밤에 들으세요. 밤에. 이거 얘기해도 볼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어. 옛날엔 이랬답니다. 이러면서 막 아이 구수하다. 서울 야구 막 이러면서 그거지. 아이 구수해.
속편이 만들어진 이유들이 그러니까 그 헐리우드 같은 경우에는 뭐 미션 임파서블이건 누가 그 명확하게 시리즈를 갖고 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시리즈를 만드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한국에는 사실은 그렇게 계획을 갖고 만드는 경우는 없고 그렇죠. 국가대표가 성공을 하면 아 2를 좀 만들어 보자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타짜 같은 경우에는 원작이 있었기 때문에 타짜를 만들고 3부까지는 가능한데 보통 한국의 감독들은 2를 안 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시리즈를 같은 감독이 맡거나 이러지 않잖아요. 이번에 국가대표도 그렇죠. 거의 뭐 계획됐던 프로젝트라기보다 감독이 하다가 우리 한번 해보면 어떨까? 조선 명탐정 같은 경우에도 그 조선 명탐정 감독이 갔죠. 김석원 감독. 예. 네. 근데 이제 그거는 처음에 할 때부터 흥행이 되면은 그 두 번째 걸 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이거는 왜 이제 그럴까 그런 게 궁금하기도 하고. 한국도 요즘 약간 그런 프랜차이즈 개념이 생긴 게 탐정원 길동도 흥행이 잘 되진 않았지만 속편에 대한 그런 플랜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영화가 이미 처음에. 그러니까 그 캐릭터 자체가 프랜차이즈 히어로 같은 성격이 되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거 염두에 같아요. 두고 시작했다고 그래요. 염두에 안 두고 계획을 안 한 게 아니라 이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계획을 했으나 더 이상 못 만들게 된 경우. 그렇죠. 이제 왜냐하면 전편이 흥행을 못했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 속편도 없다. 그런 그렇죠. 경우가 있고, 아니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현실적인 조건이 이제 안 맞아. 그 배우를 더 이상 쓸 수 그렇죠. 없어. 뭐 그런 이제 제작비 규모가 좀 크지 않기 때문에 한 배우가 되게 많은 예산을 이제 가져가 버리면은 그 다른 배우하고 조합을 또 맞추기도 어렵고 뭐 그런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신과 함께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그게 이제 이야기가 1, 2로 만들겠다 했으나 불안하잖아요, 사실. 지옥편, 뭐 네. 전국편 여러 그러니까 아예 그냥 처음에 한 번에 다 같이 세팅을 딱 해놓고. 같이 만들자. 그게 경제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전편의 흥행이 안 됐을 경우에 속편이 무산되는 이런 것들 때문에 되는 그 이제 리스크 없이 두 편을 반지의 제왕 같은 그렇지. 이제 그런 시리즈처럼 그렇게 해서 시도를 하는데 그 시도가 어떻게 될지 그건 굉장히 이제 궁금해요. 근데 이제 반지의 제왕 같은 경우는 너무 좀 사실은 긍정적인 요인이 많았잖아요. 피터 잭슨의 정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예산의 그 외타라는 그런 기술력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건 그래도 어느 정도 될 거야라는 그런 어떤 확률이 되게 높았다면은 세 편인데 9시간이야. 9시간이 넘어. 이게 신과 함께 같은 경우는 사실 좀 되게 유명한 원작이긴 하고, 그런데 이제 좀 미지수인 영역이 많으니까 좀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좀 위험할 수 있지만, 이제 그거를 그 덱스터, 그쵸, 김용화 감독의 덱스터, 거기에서 어느 정도 기술적인 부분은 제가 한번 미스터고를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그래도 잘 해내지 않을까 이런 이제 믿음이 가요. 어느 정도. 근데 한 가지 걱정되는 건 있어요. 신과 함께 따로 얘기하자면, 왜냐면은 미스터고나 이런 건 현실적으로 얼마나 그래픽으로 그러니까 현실을 얼마나 그래픽적으로 잘 만들어내는데 신과 함께는 완전 환타지 세계라서 그렇죠, 없는 세계니까. 이게 그 얼만큼 그 환상 세계를 잘 디자인하냐가 그렇죠. 관건인데 그게 나올 수 있을까? 왜냐 아직 없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옛날 전우체하다 완전 실패받고 그렇게 완전히 이렇게 만들어지는 세계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까지 그런 사례가 있죠. 자기모의 예전에 구미호, 구미호, 고소영, 중천 이런 세계에서 이제 그런 판타지 세계를 이제 만들다가 중천이구나. 이게 좀 약간 생경하게 느끼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관객들이. 근데 관객이 많이 바뀌었죠, 사실은. 그렇죠. 그렇죠. 뭐 상당히 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시나리오나 이런 것도 오래 준비를 했고 원작이 또 어마어마하죠. 예. 그러니까 아마 미스터고도 잘 됐으면 또 미스터고가 뭐 이번에는 이제 뭐 축구를 할 수도 있고, 그렇죠. 미스터고가 가능했죠. 수영을 할 수도 있고 할 수 있었을 텐데. 요즘에 네, 뭐 원래도 있었구나. 계약서를 쓰면은 거기 속편에 걸리는 이런 것들이 다 그 포함돼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사에서 속편에 걸리도 가져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뭐 파워가 있는 감독이거나 제작사면은 그걸 논의를 할 수 있겠지. 근데 뭐 머천다이징으로 해서 속편, 드라마, 다른 이제 부가 판권들을 누가 갖느냐 이것도 이제 되게 쟁점이거든요. 근데 이게 산업적으로 할리우드처럼 이제 큰데 안정적으로 되려면 사실 그런 프랜차이즈가 산업을 먹여 살리는 게 되게 안정적이긴 해요. 근데 그게 진짜 크리에이티브 하냐? 그러면 또 이제 이게 한국은 거의 다 창작 시나리오고 사실은 되게 그 창작 시나리오 비율이 높거든요. 일본 영화만 해도 막 다 원작 만화 아니면 뭐 소설 이런 건데 좀 되게 어느 정도에서 크리에이티브한 면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이제 그 사실은 속편이 사실 속편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제목이 있는 거 갖고 만드는 게 속편이 속편하다인데 전혀 속편하지 않네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만들기도 그래서 어렵고. 물음표를 붙인 거예요. 네. 속편이 속편하다? 아니다. 그렇지 않죠. 쉽지 않아요. 그리고 또 뭐 항상 그렇잖아요. 그 전편보다 나은 속편이 없다. 뭐 영화적으로도 그렇고 흥행은 그 이름값 때문에 그 울티면 터미네이터보다 터미네이터 2가 엄청나게 흥행 성공했잖아요. 감독이 스타가 되기도 하고. 근데 작품적으로는 또 그렇지 않잖아요. 약품에 대한 근데 퀄리티에 그 대한 아까 기준을 근데 보면. 방금 얘기했듯이 그 원작의 비중이 강할 때 소편이 탄탄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랬는데 뭐 예를 들면 DC나 마블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신과 함께도 그렇고 타짜도 그렇고 사실 이게 이제 원작 베이스로 그렇죠. 영화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식의 프랜차이즈는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오리지널 시나리오 비중이 점점 작아지고 있는 추세예요. 어쩔 수 없이 산업적으로. 그리고 그거는 이제 작가주의나 아니면 예술 영화 쪽으로 많이 이제 가기 때문에 경향이. 그래서 분명히 이거는 앞으로 이 소편에 대한 경향은 계속 왜냐면 모든 기획자들이 꿈꾸는 게 소편 얼마나 좋아. 그렇지. 진짜 소편하다. 이게 그냥 한 큐에 그냥 와, 이게 진짜 시나리오 개발 각색 과정만 있으면 되니까 사실은. 아니 그리고 창작자 입장에서도 이건 진짜 그 황금알이죠. 황금알. 가만히 있으면 이게 이제 이렇게 부가가치를 계속 만들어주니까 사실 이게 잘만 된다면 말하자면 이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꿈꿀 수 있는 가장 그 핵심을 꿈꿀 수 있는 무엇을 보여줄 수 있는데 이제 그게 잘 안 되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산업적인 이유라든가 있지만 아마 앞으로 경향적으로 추세적으로 시장의 파이라든가 이런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독립영화 얘기 잠깐 하면은 독립영화에도 뭐 감독들이 단편에도 시리즈를 자기네들이 만들어요. 그러니까 뭐 그 두 형제가 나온 영화에서 세 형제로 가든가 그리고 뭐 다큐멘터리에서도 뭐 경계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례적으로 경계도시 2를 그렇죠.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송두일 교수를 만들었어야 했죠. 독일에 가서 찍었는데 송두일 교수 한국에 왔을 때 그 이후의 상황들 영화로 보여줬고. 그러고 보면 두 개의 문도 지금 그렇죠. 두 두 개의 번째 문 2도 이야기로, 준비되고 있고 김정근 감독의 그림자들의 섬 같은 거 있자 전화 연결할 그 김정근 감독도 그 버스를 타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조금 더 뭐라 그럴까 숙성된 그 한진중공업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고 그 송환 우리 김동원 감독의 송환 같은 경우에 송환 2를 계속 준비를 했어요. 근데 송환 2를 찍으려면은 그 송환된 그 선생님들이 북한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북한을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북한을 갈 수 있는 방법들을 나름대로 뭐 알아보시고 이랬는데 북한에 이제 못 가신 거죠. 못 간 거고 또 그 선생님들이 할아버지들이 이제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돌아가실 수도 있고 그래서 아마 지금 오랫동안 그 준비를 했지만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여러 이제 상황들이 있고 우리가 뭐 보다 보면은 요구는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영화를 보면 그 뒤에 얘기라든가 앞에 얘기라든가 이런 요구들 관객들의 요구는 있는데 그 산업적으로 구현된다거나 영화적으로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은 조금 이제 뭐 속편하지만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못 보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할리우드 같은 경우 속편에 가장 안 좋은 게 박수 칠 때 떠나야 되는데 그렇지, 이번에 이제 제이슨 본 같은 거 보면 이제 그렇지. 세 번째는 아니 만났어요 하는데 우리 아사코처럼 터미네이터 제네시스도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망동 많이 그렇지, 먹어요. 그렇지. 3 때부터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 보다 2에서 보면 끝냈으면 딱 좋은 영화예요. 피천득의 그냥 2년. 2년 그거 생각해야 돼요. 세 번째는 아니 만났어요 할 것들이. 그런 경우들이 아니야 너무 세 번째까지 많죠. 괜찮아. 네 번째들이 다 망했지. 그게 욕심인 거지. 이제는. 관객들도 3번 정도까지 봐줘. 아니 그러니까 터미네이터 그 4 제네시스였나? 네. 거기에 이제 그 이병헌 아놀드 나오는 거. 스왈제네거가 이병헌 전 거 뭐더라? 그러니까 아놀드 스왈제네거가 홀로그램으로 등장을 하잖아요. 맞아, 이제 맞아. 실물로 등장 안 하고 네. 홀로그램으로 등장하는데 극장 통틀어서 나랑 같이 보러 간 친구만 우와 소리를 지르고 젊어. 나머지들은 저 아저씨 먹미 하는 얼굴로 쳐다보는 거야. 크리스천 베일 나왔던 그걸 보면서 야 이거 우리 알비백 하시던 분이었는데 지금 아무도 기억을 못 하는데 혼자 홀로그램으로 나와 있는 걸 보고 이제 그만하셔야 된다 여기서. 매트릭스도 3편까지 나오고 끝났잖아요. 그렇죠. 3편까지 본 사람 거의 없지 않나? 저 3편 봤는데. 그래요? 3편이 매트릭스. 2편 3편이 같은 해 개봉해 버렸어. 맞아요. 여름 겨울 이렇게 개봉해 버려서. 3편이 좀 많이 떨어졌어. 근데 이제 이번에 보면 사실 도리를 찾아서 같은 것도 그 잘 주워 먹은 거지. 그렇죠. 근데 사실 이제 도리를 찾아 이게 약간 이제 좀 개념이 조금 다른데 속편이라는 말도 있고
스피노프라는 표현을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정확하게 스피노프야. 얘기하면 도리는 스피노프인 거지. 그치, 맞다. 그러니까 이제 애니메이션에도 카가 있고 카2가 있는데 카2는 정말 픽사 영화 맞나 싶을 정도로 좀 실망스럽거든. 너무 진부하고. 그러니까 속편이 속편한데 그런다고 해서 너무 남용하면 그냥 돈은 벌죠. 예. 그런데 좀 이제 찝찝한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들이 있죠. 최근에 제이슨 본이 가장 좋은 40대나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40대에 하지 말았어야 할 그 중에 하나가 제이슨 본인데 하셨어요. 본인이. 그래서 좀 그런 아쉬운 그런 것도 계속 또 갈 수는 없고 그래서 그렇군요. 스피노프라든가 프리퀄이라든가 이런 방식으로 그 전작의 아이디어들을 따오는 이제 그러니까 방향으로- 스피노프는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엑스맨에서 울버린만 나온 거지. 그래서 외전. 그래서 울버린 아니 그러니까 이제 캐릭터 보통은 음. 캐릭터 하나를 띄어놔서 걔가 그쵸. 주인공인 걸로 그러니까 한다거나 우리가 이제 이제 이런 지금 거지. 팟캐스트 하다가 이제 엉클조가 나가서 뭐 하나 이제 그렇지 스피노프에서 더 이제 잘 나는 될. 독립영화만 딴 데 가서 할란다. 그래서 혼자 잘 될 줄 알고 우리 그러면 걸그룹처럼 저희 아니 뭐지 그 넷이 다 되지 않으면 뽑아주지 않으면 저희는 가지 않겠습니다 막 그런데 한 명이 혼자서 미안해 얘들아 난 아무래도 성공해야겠어 하면서 나가고 막 그러는 거야. 그때 되면 뭐 엉클조가 아니라 할배조로 가야 되겠지.